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건데요. 제가 여기다 이중 반복문을 좀 적어 놨고요. 얘를 I로 하자. 자, 일단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된 포문이 하나가 있고요. I가 사용된 포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단변수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출력을 했다고 해볼게요. 일단 이 안에 있는 반복문에서는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일단 이걸 한다고 쳤을 때 얘는 2단부터 9단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그 이중 반복문을 안 썼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배웠어요,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런 걸 쓰면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 한 번에 출력, 이런 게 아주 쉽게 된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없이 생각을 해보면 이 단이라고 하는 애는 2로 시작을 해서 9까지 일씩 증가를 할 거니까 2단부터 9단까지 나오는 거,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2단과 3단 사이 이 공간에다가 실제 2단의 내용, 3단과 4단 사이 3단의 내용 찍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거 누가 반복해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반복을 한 거죠. 얘가 한 번 반복될 때마다 단위 2부터 1씩 증가해서 2단, 3단, 4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반복할 때 처음에 2단 먼저 찍고 그 다음 반복되기 전에 2단이 이 사이에 나와야 된대요. 그럼 반복문을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출력을 사용해서 이런 걸 찍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9구단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한 번 반복될 때 이거 9번 반복할 거잖아요. 근데 9번 반복되는 동안에는 얘가 찍힐 거고, 그럼 이거 9번 다 끝나고 나서 이거 거짓 만나서 탈출 한번 하면 다시 여기로 올라갈 거고, 위로 여기로 이거 스텝 만나가지고 다시 조건 보고 내려올 거고, 그럼 단 하나 찍고 또 9번 나올 거고. 이해되세요? 아까 1, 2, 3, 10번 찍은 거랑 사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대신 출력의 형태만 바뀐 거고 이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진 거고. 9구단 간단하게 찍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만 봐도 그냥 이 ln 써도 전혀 무방해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나 이런 위치가 되게 많이 좀 복잡하고 꼬여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 사용 플러스 땡땡 그 쌍따옴표 이런 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얘는 변수의 값으로서 활용이 돼야 되고 여기는 문자로서 활용이 돼야 되고, 이 위치에 골고루 변수 위치를 딱 잡아서 넣어준 거죠. 이걸 각각 다 플러스로 연결시켜 놓은 거고. 근데 이게 좀 많이 길어지면요 상당히 불편해요, ln으로 찍기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F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 F로는 얘를 어떻게 쓰냐, 줄바꿈은 자동으로 안 해주는 애니까 줄바꿈은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단 I, 단 곱하기 I, 이러면 이 결과나 똑같은 거 출력해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꺼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은 일 하거든요. 이렇게 2단, 3단 다 나와요. 똑같은 거 한 거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동작을 하냐면, 자, 여기 사용된 이 %d라고 하는 거는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애예요. 이것도 자바 서식 지정자 혹은 자바 프린트 F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정자들이 다 나와요. 하나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왜 여기로 연결을 해놨지? 들어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 옛날에 제가 수업 중에 다루진 않고 수업 끝나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수형, 뭐 문자형, 실수형, 문자열, 줄바꿈 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고 이거 두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D랑 S. D가 숫자 정수고 S는 문자다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D 이 공간 안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빵꾸를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 문자로 쓰여질 애들은 그냥 문자 쓰면 되고요. 또 %D 여기에도 정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빵꾸 하나 내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공간 3개죠 뒤에 변수 3개 썼어요. 변수는 4개가 쓰였지만 얘는 연산된 결과일 거니까 얘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치환되어 들어가요.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서식 지정자를 사용한 변수 출력은 LN에선 못해요. F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LN과 F는 줄바꿈이 되고 안 되고 말고 이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처음에 알려드리기에는 우리 변수의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간단하게 줄바꿈이 있다 없다만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이런 문자열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정수 들어갈 거야 라고 빵꾸 내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썼다 그러면 결과도 당연히 이상할 거고 에러가 납니다. 근데 얘는 에러는 아니에요. 에러는 애초에 제가 빨간 줄이라 그랬죠. 근데 이 빨간 줄 없었잖아요. 이거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 보면 illegal format conversion exception 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거 다 의미 몰라도 돼요. 그냥 format, exception 이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exception은 제가 예외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생각 마시고 그냥 format, 형태가 안 맞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넌 정수 들어가라고 빵꾸 내놓고 여기다 갑자기 문자를 집어넣으면 어떡해? 라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저런 illegal format 어쩌고를 봤다 그러면 어딘가 형식이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걸 잘 찾아보시고 올바르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나와요. 프린트 F를 쓰는 방법, 내가 사용해야 되는 변수가 길고 뭔가 많고 그 변수들이 문자 사이사이에 좀 집요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LN보다 얘가 훨씬 편하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얘나 별 차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출력을 뭔가를 해야 될 때는 F가 훨씬 편하니까 이걸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만약에 F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해요. F 해놓고 %D 뚫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단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줄바꿈을 안 하게 되면 얘 결과는 어딘가 하나는 줄바꿈을 안 하고 찍혀 나올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줄바꿈 해주는 거고요. F 쓰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문자만 출력할 때는 보통 LN을 다 쓰고요. 이제 이런 변수를 사용할 때는 F를 많이 쓰기도 해요. 간단한 거는 LN으로 변수 쓰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그냥 자유자재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자, 이런 게 있었고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따라치지 마세요. 자, 이거 결과 뭐 나오죠? 20이죠. 이제 이런 거는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보자마자 에이 20이네 할 수 있죠 우리.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데이터밖에 못 가진다 그랬죠.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분명히 제가 엄청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 중요한 개념이 나올 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그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걸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겁니다. 반복문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것까지가 끝이고, 이거 외에 좀 더 다양한 활용과 이런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방향은 많죠. 우리 뭐 코드업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그래머스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갈 겁니다. 자바의 꽃이에요.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바의 꽃이 객체입니다. 자, 근데 이 객체 중에서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는 애를 먼저 배울 거예요. 이 배열은 객체 중에서라고 제가 표현했죠.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도 그냥 객체예요. 객체인데 객체 중에서도 배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볼 겁니다. 일단은 변수는 오직 한 개의 데이터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객체는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 변수는 한 개의 데이터밖에 못 가지고요. 객체는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근데 웃긴 건요, 객체는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객체를 변수를 가지고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뭔가 하나를 적었어요. 이거 하나를 새로 적었는데 우리가 알던 형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일단 이 대입연산자 좌변, 얘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가능해요. 똑같은데, 그러면 이 대입연산자 좌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변은 변수를 초기화하고 있는 거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만 보면. 그쵸? 비슷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거 볼게요. 이 int 대괄호 열고 닫고 라고 하는 얘가 이 int처럼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타입이죠.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인가요? 기본 자료형 타입 우리 8가지 있었죠? 바이트, 쇼츠, 인치, 롱, 플롯, 더블, 불린, 캐릭터 8가지잖아요. 그 안에 int 대괄호라고 하는 애가 있었나요? 없죠. 이거 기본 자료형 타입 아니에요. 우리가 그 스트링 같이 기본 자료형 타입 아닌데 주로 많이 쓴다 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참조 타입이에요.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닙니다. 기본 자료형은 딱 그 8가지밖에 없어요. int, 쇼트, 바이트, 롱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대괄호 붙어있는 애 없었으니까 얘는 기본 자료형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타입인데, 자, 얘는 오직 정수였죠. 정수. int의 뜻은 정수. 그러면 int로 변수를 선언하면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였죠. 자, 얘는 대괄호가 추가가 됐는데 int, 얘는 우리가 아는 애잖아요. 그럼 정수 어쩌고겠네요. 그죠? 자, 실제로 얘는 어떤 의미냐면 정수들이라는 의미예요. 정수들 몇 개예요? 일단 한 개는 아니죠. 뭔가 여러 개를 포함하게, 여러 개를 의미하고자 붙여진 이름이죠. 정수들. 얘는 정수. 이렇게 딱 끊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복수고 얘는 단수다 라는 겁니다.
차이가 좀 명백히 있죠? 자, 하나하나 좀 의미를 해석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변수 이름이니까 얘는 스킵을 할게요. 똑같이 변수 이름 짓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대입연산자 다음에 왔던 저 뉴라고 하는 애, 얘는 또 처음 보잖아요, 우리가. 이 뉴는 어떤 의미냐? 자, 자바 안에서 이 뉴가 쓰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이든 얘가 달라졌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뉴가 쓰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가 이 뒤에 있는 얘가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뉴가 하나 쓰였으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온 얘는 앞에 있는 타입, 이 정수들이라는 애랑 똑같이 생겼는데 대괄호 안에 숫자가 하나 들어갔죠. 그쵸?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 U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얘를 한번 풀로 엮어서 읽어볼게요. 오직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int 대괄호 3의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넣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얘도 공간 똑같아요. 변수는 똑같은 거니까 를 만들고 만들어질이 아니라 진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대로 할 거라 제가 일단 넣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틀린 말이에요. 얘는 금방 수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은 이러니까 대입연산자가 같다 이거랑 다른 의미로 넣겠다의 의미였으니까,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빼고, 그리고 이 ARR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이제 보통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거 다룰 때 얘네가 어레이라고 해요. 이게 배열의 뜻이, 이 어레이라는 단어가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통 압축시켜서 이런 변수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어레이라고 읽을 거예요. 어레이라고 읽으면 그냥 이거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 안 드리고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변수죠. 어레이 변수예요. 변수에 값 몇 개 들어간다고요? 변수에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객체를 만들어서 뭐 넣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수를 사용해서 뒤에 뭐가 붙긴 했지만 값을 세팅을 했습니다. 값이 일단 3개가 다 다르게 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어레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또 하나의 공간이었을 텐데 과연 이 변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온 걸까요? 자,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변수는 하나밖에 못 가진다고 했으니까. 네, 이거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변수가 지금 데이터를 3개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작은 변화들, 원래 쓰던 거랑 다른 방식, 얘네들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객체는, 자, 이 배열은, 그러니까 객체 중에서도 이 배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객체를 이해할 때는 그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또 한글이 안 나오네.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한 줄을 그림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자. 얘는 변수 어레이예요. 그리고 얘는 배열 객체입니다. 우리가 new를 통해 만든 배열 객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오는 얘가 모양이라 그랬죠? 이 모양 때문에 객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이걸 보여드릴 건데, 자, 얘 때문에 이 배열 객체는 3칸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지금 칸이 몇 개예요? 3개죠? 객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칸이라고도 하고 방이라고도 할 건데,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이 칸 3개가 있고요. 일단 요거부터 보죠. 자, 지금 객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넣겠다의 개념이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어레이라고 하는 애가 10, 20, 30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애초에 제가 그림을 배열 객체를 훨씬 크게 그렸죠. 변수는 요만하게 그려놓고 얘는 이만하게 그렸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칸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그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변수보다 객체가 크기가 훨씬 커요. 그리고 이런 변수나 객체들이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서 실행을 시키면은 컴퓨터 하드웨어 부품 중에 램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도 객체가 훨씬 커요. 애초에 크기가 큰 거예요. 그냥 얘는 밥그릇이고 얘는 국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훨씬 크죠? 그죠? 국그릇이 넘칠 만큼의 밥을 국그릇에 담아놓고 그걸 그 밥그릇 안에다가 옮긴대요. 가능해요? 뭐 물론 착실히 싸우면 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할 거예요. 애초에 그릇이 작습니다. 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변수라는 공간은 작기 때문에 얘를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 둘이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 램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이제 뭐 메모리 카드잖아요. 요 안에 객체는 뭐 위쪽에 만들어지고요, 이 변수들은 아래쪽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주소를 보면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소 차이가 엄청 멀어요. 얘네들은 애초에 얘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멀어서 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얘랑 뭔가를 작업을 해서, 지금 어쨌든 이 변수를 가지고서 뭔가를 했잖아요. 우리가 넣는 것도 안 되고 멀어서 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졌던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이제 C 언어가 거의 시초 같은 느낌이니까 C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C 언어는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걔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애초에 객체라는 개념이 있지만 좀 다른데, 이제 그런 걸만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만들어진 게 객체 지향 언어거든요. 그 자바가 걔네들보다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파이썬도 그렇고. 자, 그 불편함을 없애고자 객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객체를 유용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방법을 모색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거리도 멀고 이 크기도 달라가지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리모컨입니다. 자, 저는 제자리에서 저 빔 프로젝트 혹은 뒤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 가지고 할 수 있죠. 제가 저 에어컨을 켜겠다고 위로 책상 밟고 올라가서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TV를 켤 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TV를 조작하죠. 거리가 멀어요. 뭐 엄청 멀진 않겠지만 거리가 좀 있는데 내가 직접 TV를 눌러야만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리모컨 얘도 똑같아요.
이런 리모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ARR이라고 하는 애한테 어쨌든 얘를 대입 연산자를 통해 넣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변수 안에 들어가는 애는 이 객체 자체가 아니라 얘가 복사돼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리모컨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거리 엄청 멀다 그랬죠. 실제로 뭐 실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얘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일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객체 안에서 만들어진 이 리모컨, 변수한테 복사해서 넣어주고 있는 얘는요, 어떤 객체든 똑같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가 생성돼요. 배열이든 나중에 배열 리스트든 다 필요 없어요. 사용자 정의 객체든 어쨌든 내가 객체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new 하나 썼다, 그러면 이 리모컨은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이 this예요. 얘랑 똑같은 걸 복사했으니까 얘도 그럼 this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this라고 하는 리모컨은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TV에 달려있는 전원 버튼, 음량 버튼, 채널 버튼 이런 거 있죠. 어쨌든 TV 본체에도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this다. 근데 이걸 복사해서, 리모컨으로 복사해서 변수에 넣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건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진 리모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눌러서 이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이 객체한테 접근할 거고, 객체한테 값을 넣거나 값을 가져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하나만 더. 그리고 제가 이 모양, 얘가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해서 얘 숫자 3 써있으니까 제가 방 3개, 칸 3개 그렸다고 했잖아요. 자, 배열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면 그냥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 개발자가 정하거나 누가 정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자동으로 고유 방 번호라는 게 하나씩 생겨나요. 얘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 1, 2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고유 방 번호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0번 방에 접근하려면, 0번 방에 접근하겠다 라고 하면 이거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객체,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 0부터 시작하는 이 번호, 얘가 인덱스입니다. 얘 이름이 인덱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3이 아니라 뭐 10으로 했어요. 그럼 방 몇 개 생겨요? 10개 생기겠죠. 그럼 인덱스는 몇부터 몇까지 있어요? 네, 0부터 9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 배열의 크기나 뭐 리스트의 사이즈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크기랑 인덱스는 차이가 좀 있겠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크기 마이너스 1이 인덱스의 마지막 번호가 될 거고요. 크기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이 크기가 되겠죠. 10칸인데 인덱스는 9번까지밖에 없고, 9번 인덱스까지밖에 없으면 10칸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인덱스의 개념,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라 그랬죠? 얘는 내가 이 0번 방을 1번 방으로 바꾸고 싶어. 얘가 0번 되면 안 돼? 안 돼요. 이건 고유한 방 번호라서 절대 우리가 바꾸거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바꾸지 못하니까, 그럼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20이었다고 했을 때 얘 자체를 1번 방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0번 방에 20 넣고 1번 방에 10 넣는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값을 바꾸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 방 번호를 바꿔버린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덱스는 그냥 자동으로 넘버링 되는 0번부터 시작하는 넘버링인 거고, 얘는 우리가 컨트롤 따로 뭐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요거까지만 볼게요. 자, ARR 변수 불렀죠? 변수예요. 어레이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대괄호 안에 숫자 0 쓰여 있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이 대괄호, 이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리모컨을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안에 리모컨 들어있다고 했죠? 그 안에, 변수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대괄호를 씌워서 사용할 때, 그럼 리모컨을 눌러서 리모컨 지금 리모컨 안에 있는 0번을 누른 거예요. 그럼 얘네 방번호 있다 그랬죠? 얘가 눌렸죠? 원격 조정 됐으니까 전파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0번 방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해에 방해가 되니까 좀 지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0번 방을 버튼을 눌러서 0번 방에 접근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이 공간에 접근을 한 거예요. 이 공간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에 10을 넣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1번 방에 접근을 해서 리모컨 누르고 1번 방에 접근을 해서 20을 넣겠다. 자, 리모컨 눌러서 2번 방에 접근해서 30을 넣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보면 리모컨도 눌렀죠. 0번 방에 접근을 했어요. 했는데 얘는 이제 이퀄 마크 좌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공간으로서 활용된 게 아니죠. 값으로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0번 방에 접근해서 여기 들어있는 값 꺼내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0번, 1번, 2번 방 각각의 방에 10, 20, 30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 방에 있던 데이터를 출력하면서 꺼내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리모컨이 연결됐다 빼고는 개념은 변수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각각의 방들, 이 배열 객체 안에 만들어져 있던 이 방 하나하나, 얘네들도 변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이 고유하게 정해진 0번일 뿐이에요. 하나의 공간이고 하나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0번 방을 다시 호출해서 이퀄 마크 좌변에 위치시키면 얘는 공간으로서 쓰겠다죠. 이렇게 해놓고 50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 결과는 50, 20, 30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도 하나의 변수인데 변수 이름이 0번일 뿐이고 이 공간에 10 들어있던 거를 50이 들어오면서 덮어 씌워 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반복문 마무리를 좀 하고 객체를 좀 급하게 들어가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그림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객체는 개념 자체를 그냥 글로만 보면 솔직히 헷갈려요.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에서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이거 변수인데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이 안에다 객체 또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객체에 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객체가 계속 연결되다 보면 엄청 꼬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눈으로만 쫓아서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각화, 그림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 수업 때 이제 더 다양한 객체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객체에 관련된 건 이 그림을 최대한 이해하시는 거, 그걸 목표로 잡아주시고 내일 수업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